여러분,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움직이는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파이프라인의 제왕, 킨더 모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투자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거의 절반, 정확히 40%를 딱 한 회사가 움직인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질문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이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 에너지 시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꽉 쥐고 있는 거죠. 네, 정답은 바로 킨더 모건입니다. 40%. 이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핵심 에너지 동맥을 얼마나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킨더 모건,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북미 최대 미드스트림 기업입니다. 아마 미드스트림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요, 에너지를 땅에서 캐내는 게 업스트림,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파는 게 다운스트림이라면 킨더 모건은 그 중간에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말 그대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무려 13만 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바로 킨더 모건의 심장인 셈이죠. 킨더 모건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요, 석유나 가스를 직접 캐서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에너지가 지나다닐 수 있는 필수적인 물류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거기서 토행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파는 게 아니라 운송하는 겁니다. 역사를 잠깐 보면요. 1997년에 설립돼서 처음에는 고배당을 주는 MLP, 그러니까 마스터 합자 회사라는 좀 복잡한 형태로 성장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은 2014년에 찾아옵니다. 이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계열사들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주식회사 C코브로 깔끔하게 통합해버려요. 바로 이 결정 덕분에 지금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기름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회사의 독특한 통행료 사업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킨더 모건의 수익 구조는요, 아주 강력한 통행료 징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지나가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꼬박꼬박 아주 안정적인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러니까 실적 예측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전체 매출의 무려 90%가 에너지 가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안정적인 수수료 계약에서 나옵니다. 와,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숫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킨더 모건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끄떡없는 이유입니다. 킨더 모건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이걸 경제 용어로 해자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네트워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 파이프라인을 13만 킬로미터나 깐다? 까다로운 환경 규제의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모든 길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킨더 모건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킨더 모건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2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로 천연가스 발전이 담당하고 있고요. 둘째, LNG 수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가스를 수출 터미널로 실어 날라야겠죠. 이 2가지 모두 결국 킨더 모건의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통행료 수익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입니다. 물론 킨더 모건도 화석연료 기업으로서의 장기적인 리스크를 모르지 않겠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신재생 천연가스, RNG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탄소 포집 기술, CCS 같은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비중이 작지만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킨더 모건이라는 주식이 왜 매력적인지 그 강점들을 하나씩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킨더 모건의 투자 매력,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꾸준히 나오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배당. 둘째, 유가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낮은 주가 변동성. 셋째, 계약 구조 자체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바로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라는 대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균형 잡힌 투자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약점, 그러니까 리스크 요소를 반드시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경 규제나 장기적인 수요 감소 같은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위협은 단연코 고금리 환경입니다. 왜냐면요, 킨더모건처럼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가진 회사는 당연히 빚도 많거든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자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 하나도 없는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킨더모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이 저울질에 달려 있습니다. 왼쪽에 안정적인 고배당이나 AI 성장 수혜 같은 기업 내부의 확실한 강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고금리 환경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 경제적 약점을 더 무겁게 볼 것이냐. 바로 이 지점이 투자 결정을 가르는 핵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고배당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고금리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 그리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서 킨더모건이라는 기업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